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튜드 다한티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른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하려고 해요. 이거는 계속 시리즈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회원님들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독자님들 중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강사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제는 허리가 아픈데 왜 복부 운동을 시키느냐입니다. 자, 왜 허리가 아픈데 복부 운동을 시키느냐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허리 아플 때 등 운동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 정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하는 운동에서 필라테스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어찌 보면 메인으로 하는 운동이 복부 운동이 훨씬 많거든요. 플렉션 운동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의사한테 또 물어보면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졸라민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해부학적인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일단 머리, 척추뼈고요. 아주 대충 그릴 거예요. 이게 쇄골이고 여기 흉골 있겠죠? 이렇게 갈비뼈가 위치가 되어 있어요. 너무 좀 그림이 그런가요? 이렇게. 자, 골반대가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못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좀 지금 대충 그릴게요. 이 좌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맨날 좌골 조이세요 하는 게 여기예요. 자, 그리고 뒤쪽에 골반 뒷부분에 세이크럼이라는 넓적한 뼈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지가 되겠죠. 여기 파텔라 있고 무릎이 있고 팔꿈치 관절을 기점으로 해서 손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려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허리가 아픈데 왜 등 근육 운동보다도 필라테스 센터에 가면은 복부 운동을 장려하느냐, 왜 무조건 복부 100부터 시작하느냐입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일반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되게 직관적으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를 제가 손에 익힌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셨을 때 물론 여기 발까지 다 있다고 쳐도 인체를 세우는 거는 중심부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부위를 대략 코어라고 부르는 것까지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가장 허전하게 보이시는 부분이 어디실까요? 가장 허전한 부분. 이쪽은 사실 굳이 갈비뼈가 아니더라도 여기 이제 쇄골이 강하게 옆으로 나와 있고요. 이 뒤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제가 최근에 강사 스터디에서도 하고 있는 날개뼈가 이렇게 뒤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당연히 중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심장과 또 양옆에 폐가 있기 때문이겠죠. 조물주가 엄청나게 립케이지를 저희가 이제 필라테스에서는 이 부분 전체를 립케이지라고 부르거든요. 립케이지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골반대는 말할 것도 없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허전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부학책에는 나오지가 않는 말입니다. 자, 이 허전한 부분에 그러면 무엇이 있으며 이 부분이 잘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이 뒤쪽에 되게 나 홀로 외로이 있는 것 같은 요추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쪽도 대충 그냥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주로 보이는 게 이제 날개뼈고요. 립케이지가 빠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면 여기도 역시 골반대가 위치가 되어 있겠죠. 제 마음대로 그릴 거니까 너무 구체적인 거는 저 사실 구체적으로 그리라고 해도 잘 그려요. 근데 오늘은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뼈대가 있는데 뒤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허전해요. 이 부분이. 지금 허전한 거 느낌 좀 오시죠, 이제? 다 되게 촘촘한 것 같은데 이 부분만 굉장히 허술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역으로 가장 쉽게 아픈 곳이 우리가 주로 척추 전체에서 허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골격만 봐서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이런 색을 한번 써볼게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역시 복근입니다. 제가 표시했던 보라색 부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거는 뒷부분까지 정말 촘촘하게 무려 레이어링이 4겹이나 되어 있습니다. 척척척.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뒤쪽에 척추뼈를 제외하고는 무슨 복대 찬 것처럼 자연 복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연 복대처럼 촘촘하게 되어 있고 이 중에 일부가 흔히 남성분들은 이렇게 쫙쫙 바둑판 무늬 빨래판처럼 되는 복직근이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고 뭐 옆으로 있는 복행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난리 났습니다. 정말 장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어요. 마치 립케이지처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강화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근이 되겠죠. 표시를 일단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예쁜 핑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근육은 골반 기저근이에요. 이거는 조금 낯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낳아보신 여성분들은 모를 수가 없죠. 이 골반 기저근의 중요성을 항상 요새 케겔 운동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우리 장기들이 중력에 이렇게 밑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남성분들은 요도, 전립선, 항문, 여성분들은 요도, 질, 항문 이렇게를 받치고 있는 아래쪽에 회음부 포함 넓은 가로 방향의 바닥과 수평 방향의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복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에게는 이 골반 기저근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 중에 하나겠죠. 제가 너무 좀 지저분하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서
좀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아이패드를 사줬는데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냐고 엄청 그렇게 막말을 하길래 제가 오늘 이런 시간을 또 계획을 해봤어요. 저는 되게 남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아내니까요. 지금은 다 자고 저 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근육들을 좀 치워봤어요. 다시 허전해지죠. 복근 운동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마구 듭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필라테스에서는 3 앵커라고 부르는 지점이 되어 오고요. 이런 좀 안 써본 색을 써야겠죠? 네. 둔근입니다. 되게 이 두 가지 언뜻 표시했던 요 색깔 두 가지 표시한 부분과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아무리 둔근이 발달됐다고 해도 이 정도로 보인다고 치고 뒷부분에서 보면은 세이크럼 이 천골뼈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넓어요. 인체에서 한 허벅지 다음으로 밀도가 높고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근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뒷부분은 거의 다 해당이 되죠. 이렇게 둔근. 이 허전한 부위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좀 보호 이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 둔근도 엄청나게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제가 복부 운동을 해야 하나요? 그럼 복부만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 주변부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근육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건데 여기랑 골반 기저근이랑 뭔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거랑 둔근까지도 뭔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범위를 살짝 넓힐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밀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근육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빼놓고서는 근육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여기에 지나가는 근육만 해도 앞면에는 대퇴사두근들이 빽빽하게 아주 가닥가닥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햄스트링이라고 알고 계시는 여러 다발의 근육들이 완전 촘촘하게 엉덩이를 밑으로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졸라맨 그림을 이렇게 본다면 가장 중심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허벅지 여기라 치면은요. 가장 중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메인이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거의 높은 확률로 허리 디스크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근육들이 뼈대는 이 무거운 중력을 수십 년간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가지고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저도 포함이고요. 30대 더 빠른 요새 분들은 20대 후반 분들부터 벌써 제 사촌 여동생들만 해도 벌써 허리가 아프고 오래 앉아있으면 너무 목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은 게 허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그걸만 얘기를 드리면 글씨를 이제는 조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왜 허리가 아픈데 복부 운동을 해야 되나요? 전체적인 골격을 놓고 봤을 때 제일 허전한 부분, 서포트가 골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허리였어요. 흔히 코어라고 말하는 이 중심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근육들이 있는 곳을
필라테스에서는 파워하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말이죠. 파워가 나오는 집입니다. 파워하우스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밖의 것들은 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시죠. 자,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아까 민트색 부분이 복근이었습니다. 영어로는 abdominal muscle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ABS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보라색, 연한 보라색으로 색칠했던 부분은 골반 기저근이었나요? 그쵸, 골반 기저근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펠빅 거들, 다른 골반 기저근, 또 뭔가 쓰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일단 펠빅 거들 주변부, 밑에 기저근, 네, 이라고 치고 이거 제가 자막으로 넣어야겠네요. 노란색 부분이 둔근입니다. 이거는 되게 많이 인스타나 돌아다니는데 중둔근 운동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대동근도 중요해요, 여러분. 대, 중, 소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게 허벅지 근육들이었죠. 정말 별표 100만 개 해야 되는 중요한 근육이고 연세가 드실수록 둔근과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이 되게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일단은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어서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요거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복부와 골반 기저근도 항상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80, 90이 돼서 늙어 죽는 날까지 해야 하는 게 이 필라테스 운동이에요. 필라테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파워하우스고요. 이걸 1차 파워하우스라고 하고 나중에 상지 부분에 가서 2차 파워하우스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추후에 기회가 되면 그걸로도 다시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허리가 아픈데 파워하우스를 키워야 한다.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려나요? 결론은 필라테스입니다. 그 어떤 운동보다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뼈대를 세우고 각 관절들을 잘 기능하게 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운동은 정말 필라테스예요. 저 역시 디스크 환자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살려고 이 길에 이 운동을 시작했다가 강사까지 된 케이스거든요. 오늘 이런 레슨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댓글로 질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은 또 제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복부 운동 하셔야 합니다. 자연 복대 만들어 드리고요. 복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라테스 하시면 저희가 파워하우스를 저희 강사들이 키워 드릴 거고 그게 모든 부하를 저희가 감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디컴프레션 시켜드리면서 통증을 줄이거나 사라지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레슨까지 안녕.